질문해 보세요. 마이크 드려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시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전 불교대학 25기로 졸업하고 사회생활로 외국을 다니는 등 선원에는 자주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언제나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스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네.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내용으로 늘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셔서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늘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 게시판에도 가정에서의 기도법이라고 하여 천수경, 108배, 발언문, 반야심경을 매일 꾸준히 하도록 권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참선이나 명상 등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저 매일 실천하는 기도만으로도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자, 바쁘신 분인가 본데 우리 능인선에 참선원이 있어요. 여기 거사님들 보사님들 말씀이죠. 참선원이 있습니다. 참선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항상 안 오시니까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려요. 저도 가서 하고 또 우리 용진 스님도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참선이 중요해. 기도도 중요하고요.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행은 말이죠. 하나의 길이니까 정말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게 말이죠. 융의 심리학에 보면 archetypal image라고 그래가지고 archetype이란 말 쓰는데 원형. 이 융이라는 저 심리학자도 프로이드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프로이드하고 결별했죠. 이 사람은 뭔가 독특한 어떤 체험이 있었나 아마 전생이 중이 아니었나 싶은데 하는 얘기를 보면 거의 중 얘기 비슷하거든요. 전생에 아마 스님 생활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융 얘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뭔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불교하고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를 체험한 사람들 이 하나를 체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융이 말이죠. 자기가 왜 이와 같은 그런 그 집단무지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선이라거나 명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냐면 자기가 어느 날 말이죠. 집에 있는데 기가 막힌 거 비몽사몽간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집 벨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자기 집 벨이. 근데 이 벨이 울려서 뛰어나가 보면 가족들이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가보면 없고 사람이. 그 누가 주변에 없나 있나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뭔가 아니 기가 막힌 게 낮잠을 헐풋 들었는데 왜 제가 융을 스님 전생에 스님 정말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귀신들이 까뜩이 모여가지고 자기한테 이른바 말로 우리 지금 법문을 해달라고 막 조르더라는 겁니다. 융은 서양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 아니에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귀신이 까뜩이 모여서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배를 누른 게 귀신들이었다는 걸 자기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에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전 세계적으로 프로이드 심리학보다 이런 계통을 연구한 사람은 융에 대한 그런 평가를 대단히 높이 합니다. 융은 참선과 명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일생 동안.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뭐냐면 자기가 매일 자기 집에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가 명상 참선하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 나무를 뽀개버리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 그런지.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래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노력은 어느 것이나 다 고귀한 겁니다. 하나가 되려는 노력인 거죠. 하나가 되려는 건 사랑일 수도 있고 그죠? 앉아서 우리가 정말로 참선 명상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정말 자기를 대사일범 대별성이라 나를 녹여버리는 거죠. 고통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버리거든요. 또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참선 저기 있잖아 참선원 제21차 모집
그러니까 열심히 mon고하니 참선 명상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자, 바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고요히 앉아있거나 하고 시간 있을 때 하시란 말이죠. 근데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하면 뭐죠? 약사려불 관세음보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바쁜 사람들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전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목환자열매를 꿰어가지고 매일같이 하나씩 넘기면서 기도해라 했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과 시간 있는 사람들 계속 정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정진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의 심리학에도 보면 사람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그런 노력은 고귀하다 했거든요. 참선과 명상과 기도가 다 고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티베트 뭐 달라이라마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은 옴마니 밤매음 하나밖에 안 합니다. 옴마니 밤매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유명한 일인데 송첸 캄포라고 그 유명한 그 티베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중국을 이겨먹었던 왕이에요. 절절절절 매고 말이에요. 그 중국의 왕이, 중국 황제가 자기 딸을 줘가지고 송첸 캄포하고 같이 결혼시키고 막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문성공주라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선불교가 유명한데 티베트에 뭔가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불교가 이 두 쪽이 난 거예요. 싸움이 심했어요. 중국 그 티베트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사천성 뭐 티베트 이쪽에 토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인도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막 싸움이 났어요. 그 왕이 이게 도저히 어느 게 옳은지 몰라가지고 중국에서 그 당시에 대단히 강력한 그런 도승이라고 한 사람 불러왔습니다. 인도 까말라실라라고 인도에서 유명한 요가술사 대단한 그런 도인을 또 불러왔어요. 둘이 전쟁을 붙여버렸어요. 둘이 앉혀놓고 맨날 며칠간 간에 누가 더 강한가 한번 시험해봐라. 전부 다 앉혀놓고요. 그 유명한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몇 날 며칠 하다가 선승이 졌어요. 선승이 져가지고 결국 두 손 들었죠. 인도의 요가승한테 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완전히 인도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인도화돼 버렸습니다. 인도화돼. 그 지금 티베트는 그냥 엄마네 밤매만 하죠. 그러니까 어느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인간들이 하는 거지만, 기도가 중요하다, 참선이 중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쁘다 보니까 참선하고 하다 보면 혼자 개인적으로 고독하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혼자 계속 하다 보면, 그 부처님께 수종주의, 네가 만일에 깨달음을 얻어서,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 얻어서 희열을 맛봤다 치자. 그러면 그 희열을 또 다른 희열을 자꾸만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수종주의라고 그래. 참선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망보라고 그랬다니까요. 고행외도, 이른바 말로 수종외도, 참선만이 오로지 최고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걸 외도라고 고행외도라고 그러고. 그럼 뭐냐? 중요한 것은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계속 홍보했잖아요. 떠나라 만중생의 기를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 평안을 위해서. 우린 깨달음조차도 뭐죠? 중생들에게 뭔가 회양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아서 뭔가 하여간에 많은 중생들에게 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부처님께 회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참선만이 기도만이 이게 아니에요. 아니 엄마니 밤매만 해서 한 나라가 지금 뭐 달라이라마가 세계적으로 진짜 그냥 대단하다니까요. 저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보스턴과 하버드 가서 강연할 때 강연을 듣는 친구 가운데 티베트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참 달라이라만 뭐 일일이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절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스님들하고 좀 대화 좀 나누자고. 그런데 보스턴에 티베트 사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목격을 했는데, 가서 있는데 이 티베트 스님들은 3살이나 이렇게 철들 3살쯤 되면 절에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절에 갖다 맡기면 어떡하니? 그건 학교가 절에 있으니까다. 30년 동안 공부를 해야지만 뭔가하니 라마 소리를 듣는데, 딱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장을 다 훑어버립니다. 당신 내일 당장 병원에 가라고. 즉 어디 뭐가 이상하다고. 전생을 다 훑어버립니다. 쫙 다. 나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미국의 큰 부자였대요. 전생을 훑어버리고 장을 훑어버렸는데 병원에 갔다 가지고 암 초기라는 걸 진단을 받고 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돈을 쾌척을 하는 겁니다. 보르도 제가 파리 솔본느 갔을 때도 참 전 세계 어디 가나 티베트 스님 없는 데가 없으니까 티베트 스님들이 법문을 들어왔는데 전 티베트 스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종복이 공부씨가 티베트 불교인과라고 돈 줘가지고 티베트 박사 해가지고 미국 대학 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가운데도 정말로 제대로 그게 꼭 무슨 뭐 정통이다 안 잘 떠나가지고 우리 스님들하고는 실력이 달라요. 3살 때부터 3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쭉 전부 다 전생 읽는 건 말도 할 것 없이 내장을 다 읽어버리니까 엄마니 반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되는 스님들이 우리 한국에 가득하다 보니 절대로 단종자 발을 못 붙이죠. 패턴이 달라요.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길 원형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바쁠 때는 길을 가다가도 약사 이름을 하든지 아니면 이목구를 하든지 묻자라든지 근데 하나는 이름만 말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가피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참선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뭔가 고요히 좀 앉아있을 땐 또 우리가 이목구라든지 수행을 항상 하는데 선과겸에도 뭐죠? 그러니까 탁월한 규봉 종밀 같은 대선사도 뭔가 하니 연부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기에 맞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참선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몸과 마음을 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포용해야 돼. 불교의 궁극은 뭔가 하니 자비요 지혜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또 누구야? 네, 권사님 여보세요. 네. 저는 양천구에 사는 불자 김철순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초 몽골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한국이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것을 몽고어로 번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 몽고에서도 금강경이 널리 전파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고어로 되어 있어서 네. 현대 인물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네. 한 나라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렇게 열의를 보이는 모습을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분께서 다른 나라를 제쳐두고 우리나라로 찾아와 한국의 불교를 한국의 금강경을 배우시겠다 하시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불교가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 가운데도 이렇듯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전에 저 몽고의 대통령이 오셨었는데요. 그분이 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능인선도 왔었어요. 근데 그 노고사라고 원래 몽고란 나라는 그게 라마 불교, 몽고의 불교가 몽고도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예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제 몽고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법당에 나오는 거사 노고사라고 있는데 그 거사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 이른바 말하면 뭘까요? 그 몽고의 이제 자본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몽고가 잠깐만 뭔가 척박한 땅이잖아요. 내륙이고 뭐 물도 없고 그냥 황량한 그런 벌판 같은 곳입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징기스칸 나오고 말 많고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자꾸만 유치해야 되니까 이제 그 노고사님이 거기 이제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뭐 여러 나라 케임브리지인가 어디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금융계통을 연구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법당에도 오셨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불교 나라니까. 그래서 아마 또 거기를 가셨던 모양, 어디 저 지방절에 가셨던 모양인데, 근데 그게 뭐
우리 능인선에 왔을 때 뭐 신문 내고 그럴 필요 없고 난 그런 건 안 하지만 말이야. 거기서 이제 아마 뭔가 대통령 되고 싶고 난 다음에 거기 갔었던 모양이야. 되기 전에 여기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에도 그 전에 국무총리인가 한 번 했어요. 국무총리인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대통령 밑에 어떤 다른 대통령 밑에 총리했을 때 총리 그만두고 여기 능인선에 왔던가 그랬었어요. 근데 굉장히 불신도 많으시고 몽고가 지금 새롭게 개발되니까 그분께서 이제 한국에 자주 오실 수밖에. 한국과 요즘에 관계가 많습니다. 개발할 것도 많이 있는지 뭐는 몽골 안 가봤습니다만 뭐 기업가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 그러면서 저한테도 몽고에 좀 절 좀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몽고에 절을 지으면 뭐 몽고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몽고 사람들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분도 뭐냐면 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몽고 사람들은 몽교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냥 사원들도 뭐냐면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사원들도 영세하죠. 한번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몽고의 그 어떤 그런 사원의 스님인데 아마 대처승인데 거기 뭐 대처 이런 걸 가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홍대 미대 나온 보살님이 그 엄마가 능인선원 나와. 근데 그 이른바 말하면 홍대 미대를 나왔는데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 탱화 공부를 그 이른바 말하면 탱화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몽고 스님이 와서 같이 공부하다 연애를 걸은 거예요. 그 몽고 스님 부인이 됐어.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절에 무슨 간된 무슨 스님인데 그 여기서 옷 같은 거 아주 많이 예전에 기억나시죠? 옷 같은 거 뭐 헌 옷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모아달라고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2개를 그 모아서 보내드려가지고 몽고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기도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이분이 그 몽고 탱화를 재현하려고 옛날에 탱화 스님이 그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이 홍대 미대를 나온 분이 그걸 공부하다 서로 연애를 걸어서 했는데 몽고 복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인연이겠죠. 그런데 이 몽고란 나라가 요즘에 이제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이른바 말하면 중국이 개방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련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교류를 별로 할 기회가 없었어요. 공산권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기도 공산권. 근데 중국이 자유화 이제 어느 정도 자유화되고 소련도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이 열려서 지금 몽고하고 관련된 연관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적인 어떤 색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색채도 있고 막 있다 보니까 아마 불교가 많이 펼쳐지지 못해서 자기도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불교하고 뭔가 교류를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제 통치하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이거 꼭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공과가 다 있는 겁니다만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운영하지만 함께 뭔가니 그들의 이데아 가운데 토인비만 맞다나 플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국민의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덕윈 따라서 저 중국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중국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는 거 아니? 국민들은 먹고 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게 하려면 뭐죠? 마음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정신의 계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의 계도라는 게 나라 통치하다가 내가 엄마 아버지를 하되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훈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나라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전문가가 얘기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게 자꾸만 많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이제 지금 뭐 1억 5천만 명 정도가 뭐 재산을 얼마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1억 5천만 정도가 점점 가면 부익부 빈익빈하다 보면 이게 어차피 부익부 빈익빈하다 보면 인간의 뭡니까? 마음의 갈등이잖아요. 빈부 귀천 차이가 생기게 되면 사회가 갈등이 오게 되거든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빈부 갈등이 심해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죠. 중국은 역사상 수도 없이 그랬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뭐냐면 그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인 차원으로 가고 국민들을 계도하는 건 불교를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각 성마다 불학원이 불교대학.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러잖아요. 스님들 100만 명 양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려 100만 명 양성 계획을 몽고도 마찬가지라서 국민들 피폐한 국민들을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보세요. 네팔이나 부탄, 시킴 같은 저 조그만 나라들도 뭐죠?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교가 워낙 탄탄하니까 행복 지수가 1등입니다. 그러니 없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거니까 몽고도 뭔가 대통령이 여기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름대로 국민들을 한번 뭔가 불교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면 현대적인 차원으로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고의 스님들도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위정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게 마음이 문제 아니야. 옛날에도 있잖아요. 뭐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무슨 뭐 우리나라를 한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그 뭐 독재라고 하긴 하지만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준 어떤 주추도를 놨던 인물은 뭐 새마을 정신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정신적인 어떤 바탕을 깔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신 자조 자립 뭐 해서 했지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잘 살아보세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좀 잘 살아보세요 그걸 좀 집어넣었으면은 본인도 뭔가 그래 훌륭했을 것이고 나라 국민들도 먹고 사는 것만 잘 살아보느냐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으로도 그래서 뭐 민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연이 뭐니 난리가 나는 이런 것도 저 윤일병 사건 같은 것도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정이 돼야지 집중이 되고 집중이 돼야 발전하는 거거든요. 정신의 안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데아가 없어서가 이게 안 돼요. 하나가 되든지 뭘 해야지 이게. 종교가 아무리 갈라졌더라도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로 가자. 그런 이데아가 있지 않으면 좋아 기독교 뭐 하나님이건 천주님이건 무슨 뭐 부처님 좋다 우리 국민 하나다. 근데 이게 전부가 다 그냥 전부 다 그냥 돈 물신 숭배 너무 답답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니까. 마음은 모든 데 주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에 따른 바뀌었다고 같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모든 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에 따른 바뀌었다고 같이.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가 다스린 사람들은 이데아가 없는 이데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거나 경제사회 모든 재반 부면에 있는 인간들은 정말로 각성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꼭 명심을 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능인선언 나오시면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각 부면에 가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을 저는 잘 몰라가지고 스님한테 여쭈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 형제 자매 간의 화합과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작년에도 한번 시도한 바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나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세 번째는 요즘 제가 종사에 조금 관여해서 제가 봉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네. 예, 정신에.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참 해보니까네 네 편 있어가 편가리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영원히 그냥 해소가 안 되고요. 네. 무슨 회의를 하면 또 무슨 전쟁 난 것 같이 이런 거인데 그런 걸 어떻게 좀 어떻게 없애는 대안이 없나 싶어서 스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 지강 스님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선 당장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잖아요. 종친은 같은 성씨를 가지신 분들인데 정말 그래요? 종친에도 보면 뭐 아까 대부분이 파가 많지.
그 종중에 재산 있으면 더 다툼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이죠. 우선 그 가족들 간에 혹은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그 화목하게 지낸 법은 나라에도 말이죠. 나라에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친목계 그러지, 친목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선 가족 가운데 우선 부처님 말씀대로 자주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자주 많이 모여야 돼. 자주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 자주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경과 율과 논을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쭉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라도 뭔가 이렇게 돈독한 우정을 쌓아온다거나 돈독한 어떤 그런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뭔가 쌓아오는 분들 보면 그래도 그 개의 영향이 크지. 개의 영향. 개라는 게 원래 무슨 돈 내고 돈 태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개는 둘의 향약, 모임이거든, 모임. 개라는 것도 원래 지금 색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엔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뭐 일정한 날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형제 자매들끼리 말이죠. 약속을 하나 해, 약속을. 야, 우리가 하나 약속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도 너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 않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특히 형제 자매는 좀 자주 뭔가 레귤러하게 좀 만남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다 뿔뿔이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가족이 셋대 같대요. 부모의 슬라이스 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가족이라는 데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손을 들어서 경에 나오죠. 나무 등걸에 앉는 셋대들을 지적한 저와 같다. 나무 등걸에 셋대들이 쫄렁쫄렁 얼망쫄망 앉아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영문을 몰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때 뭐냐면 조금 있다 바람이 슬렁 부니까 가쟁이가 휘청하니까 뭐라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저와 같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새들인데 그러면 뭔가 그래도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뭐 매달마다 어렵다고 한다면 얼마만이라도 꼭 한 번 우리 모이자. 그러면 자꾸만 모이다 보면 이게 말이죠. 모임을 자꾸만 하다 보면 자주 많이 모이게 되면 얼굴이 거지고 마음도 거지면서 공감대가 생겨버립니다. 공감이란 말은 이게 둘 공짜, 같을 공짜잖아요. 그죠? 같이 마음이 공감대가 생기게 되고 동조하게 되거든요. 동조란 말도 같을 동자에 조화로울 조자니까.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그날 안 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벌금을 울린다지 뭘 해가지고 어쨌든 만나야 돼. 전화 가지고 안 돼. 요즘엔 특히 뭔가하니 바쁘니까 뭐 이메일로 하고 이메일의 문제가 뭐냐면 이메일로 막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 근데 뭐냐면 대면에서 만나는 것만큼 못하잖아. 탁월한 CEO들은 직접 직원들 하나씩 만나본다는 거야. 회의 많이 만나고 말이야. 우선 하여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이건 몇 달에 한 번이건 자주 다 지방에 떨어져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모임에는 주도하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해요. 이게 주도하는 사람 리더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거야. 어느 모임이나 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열과 성과 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성을 보고 또 모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참 이게 모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주 많이 모여라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법을 영원 무궁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떤 가통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정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영원히 무궁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주 많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경과 율과 논을 얘기하라는 것처럼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뭔가 조상님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종친회라거나 종사라거나 이렇게 전부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뭐냐면 그런 결속력. 아무리 뭐니 하더라도 결속력이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뿔뿔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많이 모이는 걸 자꾸만 누군가 주도해서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찬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스님도 모임이 있으면 도반들도 있고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결국 그 모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 모임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 모임이 얼마나 지금 가족들 모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여간에
주도하는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자질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단 말이죠. 응?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집안의 대소사 화합하는 이 화합이란 말씀이죠. 화란 말이 벼화자잖아요. 그 입구자예요, 그죠? 입이 들어가 있어요. 합이란 말도 사람 인변의 하나에다 또 입이 들어가 있다니까. 만나서 잠깐 입하고 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전화 통화하고 1시간씩 입하고 하잖아요. 그 이게 말하면서 잠깐만 이게 뭔가 하니 얘기하면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게 거기 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내가 밥 한 끼 사기 이러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식구들이니까 식구들만 같이 밥 먹는 입이잖아요. 입. 어디나 다 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이라는 게 참 이게 입이라는 게 자꾸만 만나서 화합이 벼화자에다가 이쁘니까 이거 같이 밥을 먹는다는데 평화라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가운데 똑같이 나눠가는데 이화동균이나 똑같이 이익도 논아갖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변에 한 입이 된다.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화합이 되려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입하고 하고 그런 가운데니까 이게 뭔가 아니 요즘에 무슨 뭐 이메일 같은 거 전화도 다 좋지만 어쨌든 간에 기회가 된 대로 자꾸만 모이는 막 요즘에 이 현대 자체가 모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래알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고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종친회도 모이고 모여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되는데 그 아들 딸들은 더 안 모여버려 그럼. 뭐 전혀 한 뭐 얼마 가면요. 사촌의 아들, 딸도 전혀 모릅니다. 몰라. 이게 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고립, 옛날에 대가족제도가, 이게 말씀이죠.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만. 대가족제도가 되면요. 저절로 공덕이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렸을 때 대가족제도 한 뭐 200가구 정도 되는 그 집송촌에 살았는데요. 문만 열고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전부 다 아재야. 저절로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저절로 인사하게 되는 거고 인사하지 말라 하라 해도 소용없거든. 저절로 인사하게 되니까 인사하면 좀 혼나잖아요. 너 어른도 몰라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옛날엔 저절로 공덕을 줬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까 점점 이게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라도 거사님께서 하시니까 그 가족은 좀 나아지시겠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어려서 조실 부모를 일찍 했어요. 네.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애들 자식들한테도 사랑을 줄 줄 몰랐어요. 네. 참 우리 영조대왕이 사도세자를 부대 뒤지에 가다서 이렇게 죽일 때도 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사랑은 하면서도 참 아버지 노릇을 할 줄 몰라가지고 네, 그런 네. 배단이 안 왔습니까? 네네. 통탄을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저나마 제가 지금 나이가 70대 가지고 성질은 고다가 이랬는데 네. 개우 철이 들었어요. 이제 네. 지강 스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네. 공부하면서 진짜 나는 여기 말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고도 지강 스님 잊지를 못하고 내가 좀 무엇이 잘 되면은 네. 그 좋은 일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강 스님. 자꾸만 가족을 모으는 노력을 하는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 거사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도 많이 갔지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무아상.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돼버립니다. 인연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이 다. 그러니까 속거나 자시거나 말거나 그냥 막 사기를 당하거나 말거나 협잡을 당하거나 말거나 다 베풀어버리면 그거 다 내 생에 대박으로 옵니다. 정말 이 우주는 공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수억 명이 지금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 대받았다는데 아무리 그러지만 이게 경제 이렇게 남아서 그러고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약사를 먹고 돌아가셔서 티마이스 크리스타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다 지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 세계 서양 철학의 비조가 됐잖아요. 자기 희생당하면서 뻔히 아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냥 아는 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뭔가 대체로 옛날에 어르신네들은 완고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뭔가 사랑스럽고 정갈하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뭔가 아니 아들 딸들한테 중요한 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엄마 아버지한테 뭔가 배워서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기 어려운 거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고 미워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건 대단히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박수를 맞으시고 자,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자, 질문.
자, 웬 꼬마가 왔냐? 공룡은 왜 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여기를 알고 어떻게 왔니? 엄마가 좀 얘기해 봐봐. 할머니가 얘기했는지 얘기해 봐봐. 할머니가 해 봐봐. 제가요 저기 아침에 경민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다녀요. 네, 그 근데- 스쿨버스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 이제 저 불교 방송에서 그 탭 있잖아요.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틀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듣고 지강 스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자꾸 궁금하고 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음악을 좀 틀으면은 아니야 이거 CD로 이제 지강 스님으로 돌려가지고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방학 때 그럼 지강 스님을 한번 엄마도 능인선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약속을 목요일로 잡았어요. 전번 목요일. 네. 그냥 왔거든요. 와서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듣겠냐? 공룡이 왜 사라졌는지? 내가 스님이 설명한다고 공룡은 어떻게 생긴지 알지? 어? 공룡 무서운 거 무섭게 생겼지, 그지? 근데 공룡이 사라진 걸 어떻게 알았냐? 공룡이 사라진 거 어떻게 알았어? 말해봐. 공룡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요. 없어졌대 갑자기. 어디서 들었구나 듣기는. 주라기 공원 얘기하고 싶은 거 해봐봐. 공룡이 왜 없어졌나요? 지구는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어? 네. 스님이 얘기하는 게 어려울 텐데 네가 알아듣겠냐? 아이고 참나. 우리 저 어린이법 쉽게 얘기해 주세요. 쉽게. 아이고 참나. 자, 쉽게 어떻게 할까? 스님도 지금 고민이 많다. 자, 우선 말이지 가만히 봐봐. 사람도 이제 너처럼 태어나서 나이가 6살서부터 엄마, 할머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잖아. 너도 나이가 들어가겠냐 안 들어가겠냐?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면 너는 지금 스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설명할까 고민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크고 자라서 또 언젠간 또 이렇게 떠나는 거야. 너 사람 죽는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런 건 아는구나. 근데 이 이른바 말하면 지구란 별, 두 질문이 비슷한데 지구란 별도 이것도 생겨나서 언젠간 사라지는 거야. 하늘에 있는 별들도 마찬가지야. 별들도 다 수명이 있는 거거든. 생겨나서 머물다가 다 언젠간 수명이 닿으면 떠나게 돼 있어. 근데 봐봐. 봄에는 말이야. 네. 봄에는 봄에 피는 꽃이 있지. 네, 여름엔 또 여름에 피는 게 있잖아. 네, 가을엔 가을에 피는 게 있지. 네, 그럼 겨울엔 또 뭐라? 꽃이 다 죽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근데 이 지구라는 게 생겨난 게 한 50억 년쯤 됐대. 네, 우린 한 100년도 못 살잖아. 그지? 네. 넌 경민이 6살이고. 네, 근데 지구가 한 50억 년쯤 지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한 100억 년, 빅뱅이 100억 년, 뭐 137억 년 이렇게 됐대.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처음엔 불덩어리였다는 거지. 불덩어리. 그건 알지, 그지? 불덩어리가 자꾸만 뭔가니 그 지구는 어떻게 생겼?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 지구는 동그랗게 물방울 동그랗게 생겼지. 그건 왜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별들이 동그란 거 하면 만유인력 들어봤어? 만유인력 못 들어봤어. 뉴턴이라는 사람 아냐? 뉴턴 그것도 모르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그러니까 6살짜리가 뭘 알겠어, 그지? 근데 만유인력이라 이제 이 우주는 말이야. 너 그런 건 잡아봐. 손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날아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잖아. 그지? 내가 잡아당기고 요 꼭 잡고 있는 건 요건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날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이야. 그 잡고 있는 힘하고 날아가려는 힘이 이게 대칭을 하니까 돌다 보니까 동그래지는 거야. 원심,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그래.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만유인력 때문에 동그래졌거든. 그래서 이제 빵 터져가지고 이게 거대한 폭발과 더불어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불덩어리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한 6억 년쯤에 이제 이른바 말하는 지구의 고생대도 모르지 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어. 그때 이제 중생대, 캄브리아기니, 오르도비스, 중생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대. 그런데 네가 질문한 대로 주라기 공원 봤지?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영화 못 봤어? 그 공룡들이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많이 있었대. 뭐 다이노사우루스니 사우루스. 근데 공룡이 생기가 뭐냐면 뱀 모양 비슷한데 뱀이 커진 거거든. 갑자기 몸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공룡 절멸. 공룡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학자들도 고민인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 근데 아까 너한테 얘기한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 지구란 별도 돌단 말이야. 지구란 별도. 경전에 보면 지구가 자꾸만 돌다 보면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 그지? 또 태양도 돌아. 은하계 우주 돌아. 또 은하계 우주 자체가 돌면서 어디 거대한 중심을 향해 돌고 있거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에 있는 것처럼 이 은하계 우주가 막 돌다 보면 지구의 환경이 아주 나빠질 때가 있어.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구가 그래서 2억 3천만 년 전서부터 한 6,500년까지 한 1억 몇천만 년 동안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성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야. 그게 지구의 아주 그냥 엄청난 기온의 변화가 있거나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몸집이 커지더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뭐 혜성이 떨어졌다든지 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 혹성절멸의 수수께끼라고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거든. 그런데 그 갑자기 보면 그 이 공룡의 메소던, 공룡의 다이노사우루스, 뭐 스테노사우루스, 이 공룡의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많이 묻혀 있는 지층들이 있어. 지층 알지? 그걸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에 지구에 격변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공룡이 지구를 휩쓸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가 한꺼번에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지구의 거대한 환경 변화. 지금도 지구가 변하고 있거든.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잖아. 빙하가 녹고 있어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빙하기가 올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막 이상기온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막 뜨겁다가 겨울엔 또 더 추워지거든. 빙하가 녹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온실작용으로 뜨거웠다가도 그럼 계속 뜨거워질 텐데 그게 아니라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이른바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그 온도로 인해서 더 추워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의 어떤 결정적인 지구도 도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라는 별이 사바세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지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10살일 때가 온대. 그리고 키도 한 뼘밖에 안 된대. 벌러지지 뭐. 지구인들 자체가, 이걸 자구세손이라는데 지구인들 자체의 신체가 환경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지구가 열악한 환경이 될 땐 사람의 키가 그냥 한 뼘 정도밖에 안 되고 기껏 살아야 1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근데 지구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져 버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8만 살, 8만 4천 살까지 산대.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지. 그 환경이 어디 가운데서 이른바 말하면 이 공룡들은 말이야. 공룡들은 이렇거든. 공룡들은 이게 파충류과야. 파충류는 모르지. 물속에 살다가 파충류하고 양서류의 중간 단계에 있어. 물무동물과 이른바 말한 파충류 양서류의 중간 단계 때 지구의 결정적인 어떤 그런 기온의 변화가 그들의 폭발적인 어떤 그런 그 성장을 유도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가다가 또 지구가 뭔가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들도 갑자기 뭔가 이상하고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아까 말한 대로 지구라는 게 이게 처음엔 크게 터져. 빅뱅이라고 해서 대폭발이 쓴 다음에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다 보면 그게 자체적으로 뭔가 아니 여러 가지 별들이 생기다 보면 인력장에 잡히고 불덩어리가 잡히면 지금 목성 같은 것도 태양이 되다가만 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다 보면 냉각이 되면서 맨 바깥에 풍륜, 바람바퀴, 그 다음에 수륜,
수분 바퀴, 그 다음에 금륜해 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한 금속성의 지각이 생기면서 지구가 생겼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뭔가 지구가 생긴 것도 이른바 은하계 우주의 어떤 흐름 따라서 차례차례 생긴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경민이도 살고 있고. 알겠지? 뭘 알아들었을 것 같지 않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아이, 근데 어떻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찾아와서 반갑다. 어?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성공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